안녕하세요. 킵다이트 전문가 김경미입니다. 다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어요? 이제 수요일인데 이 연휴 후유증을 극복을 하고 이제 좀 현실로 좀 돌아올 때가 됐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주부인지라 이 명절 후유증에서 사실 벗어나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왜 내가 이렇게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내 회복이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마음작용의 원리를 정확하게 아는 것만으로도 좀 더 이런 회복과 관련해서 손쉬워지고, 그리고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어떻게 보면은 큰 혜택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령 이렇게 뭐 망망대해서 좀 깊게 빠지게 되면, 물에 빠지게 되면은 위아래조차도 사실은 구분하기가 힘들다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뭔가 헤엄쳐서 수면으로 올라가려고 해도 그게 위인지 아래인지를 가늠을 할 수가 없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 생각에는 인간관계도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인간관계에 살아가다 보면은 좀 약간 방향을 상실할 때가 있는데, 이럴 때도 언제나 이 돌아갈 수 있는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이 작용하는 정확한 이런 본연의 이치가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거창하게 말을 드려봤는데,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냥 뭐 추석 후유증 특집으로 이 추석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려봤어요. 그래서 저희 안 그래도 홈페이지에 이런 회원분이 명절 내내, 연휴 내내 엄청 많이 먹었는데 어떡해요? 하면서 막 울면서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추석에 찐 살 쉽게 뺄 수 있을까? 그러니까 급하게 찐 살 쉽게 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드려보고자 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채팅창하고 제가 가져온 질문 병행하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 거예요. 박종원님 안녕하세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추석에 찐 살, 갑자기 찐 살, 쉽게 뺄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급하게 찐 살은 금방 빠진다라는 말이 종종 들려요. 근데 이것은 어느 정도는 맞고 어느 정도는 조금 틀립니다. 왜냐하면 먹었느냐가 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혈액에는 일정량의 당분과 지질이 항상 유지가 돼요. 왜냐면은 이 혈액 안에 유지가 되고 있는 이러한 에너지를 갖다가 언제든 에너지로 운용하고 소모를 하기 때문에 이 일정량의 당분과 지질이 필요로 한데, 이 일정량을 지나서 이상의 영향이 들어오게 되면 그다음부터 저장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탄수화물의 경우는 먼저 임시적으로 글리코겐의 형태로 이제 합성이 돼서 저장이 되고, 이것이 간과 근육에 먼저 저장이 되어 있다가 2주 안에 이것이 소모가 되지 못할 때 이제 체지방으로 저장이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근데 지방의 경우는요. 지방을 섭취했을 경우는 일정량의 이 혈액 중에 지질 일정량을 초과하게 되면 무조건 그냥 체지방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방을 많이 드셨다고 하면은 사실은 빼도 박도 못하게 체지방 소모를 시작을 하셔야 돼요. 다이어트를 시작하셔야 돼요. 그런데 탄수화물을 많이 드셨다면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이 2주의 시간이 있다라는 점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포도당을 가장 먼저 소모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글리코겐, 이제 임시 저장이 됐던 글리코겐을 소모시키고, 그 다음에 체지방이 분해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에너지를 소모하는 데 있어서 운동도 괜찮아요. 운동도 좋지만, 이 지적 활동도 굉장히 에너지 소모에 도움이 되거든요. 의식의 소모성 에너지를 발생하는 부분이 다이어트에 있어서 좋다라고 설명을 계속 드려왔어요. 왜냐면 이 스트레스가 소모성 에너지인 이유가 뭐냐면요. 스트레스 그 자체만으로서 이제 칼로리를 소모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가 발생을 하면은 이 마음을 보호하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처리하고 회복을 시키고자 거기에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몸의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그것을 회복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이 에너지 소모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커지면 커질수록 에너지 소모율도 높아지게 되는 것이 이 마음이론 관점에서의 마음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작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비단 마음이론에서만 나오는 이야기냐? 사실 기존의 심리학에서도 굉장히 오래전부터 근거를 하고 있는 이야기인데 투쟁 그리고 도피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것이냐면은 우리가 스트레스가 발생을 하면은 뭔가 외부에서 위협적인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인지를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 외부 위협에 대해서 맞서 싸울 준비라고 하죠. 투쟁하거나 아니면 도피하거나 회피할 그런 신체적인 준비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몸에서 이 혈중의 당제, 포도당을 엄청나게 높이게 됩니다. 체내에 있던 포도당을 다 분해시켜서 혈액으로 공급을 하게 되면서 그래서 스트레스가 심각한 상황에서는 혈당 수치가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이것은 의학적으로도 이미 검증이 된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당뇨병 환자분들한테 스트레스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혈당을 높여서 혈액 중에 이제 당 수치가 높아져 있는데 이것을 이 상태로 고스란히 냅두면 그냥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거나 소모가 되지 않기 때문에 뭔가 축적으로 다시 이어지게 되거든요. 신체에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무사하게 표현으로까지 이어지게 해서 소모성 에너지를 이제 다이어트로 이어지게끔 하는 것이 킷 다이어트의 원리예요. 그래서 이것이 비단 뜬구름 잡는 그런 심리 다이어트라는 게 그런 검증이 안 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기존의 심리학과 의학적으로도 모두 검증이 된 부분이라는 것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괜히 추석의 찐살 때문에 상처받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금 먹어서 살 좀 쪘어도 죽지 않아요. 다이어트 인생 포기한 거 아니고 이번 생은 내가 틀렸어. 난 다이어트는 이제 도저히 안 되나 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더 상처받지 마시라는 겁니다. 아직 우리에겐 2주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조금 더 체지방을 분해한 것보다는 조금 더 손쉽게 살을 뺄 수 있는 시기가 남아 있다라는 점을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 단기 다이어트 이제 만약에 돌입을 하시게 된다. 이 몸무게 회복을 위해 단기 다이어트를 돌입하시게 된다라고 하시면 이왕 하시는 김에 우리가 이제 연휴 후유증이죠. 연휴를 보내면서 받았던 뭔가 심리적인 문제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찾아보시라고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연휴 동안에 이제 며느리셨던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미혼이셨던 분들, 학생이셨던 분들 여자친구는 언제 생기냐, 남자친구는 언제 생기냐, 그리고 결혼은 언제 하냐, 취업은 언제 하냐, 결혼했더니 아이는 언제 낳냐, 이런 거 엄청나게 심리적으로 고통 많이 받으셨을 텐데, 이런 것을 계속 안고 계시고, 억압하시고, 더 큰 심리 문제로 악화되시기 전에 좌절하지 마시고, 이런 심리적 문제와 함께 다이어트를 하실 수 있는 방법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위로 겸 해서 이 질문에 대한 것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지니지니님, 아직 추석 연휴 후 2주가 안 지났으니 희망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좌절하지 마세요. 우리에겐 아직 오늘 며칠이죠? 한 3일 지났나? 5일 정도 지났죠? 그러니까 아직 열흘이 남아있으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다이어트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게 저희 홈페이지에 올라왔던 질문인데 저탄고지 식단과 킵 다이어트를 병행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었어요. 저탄고지 식단,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단이에요. 로우카브 하이팻이라고 해서 LCHF라고도 하는데 용어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사실 이게 간헐적 식단하고 같이 엄청나게 크게 대두가 되기 때문에 한 번쯤은 다이어트를 전문으로 하니까 이것을 얘기를 드려볼까 고민을 엄청 많이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게 갑론을박이 엄청 심해요. 지금도 이것을 진행하고 있는 커뮤니티와 의사분들까지도 이것에 대해서 이제 언쟁을 벌입니다. 의사분들은 이 식단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하고 권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행하고 있는 커뮤니티에서는 효과를 실제로 굉장히 많이 보고 있고요. 의사가 뭘 아냐. 내가 실제로 해보니까 효과만 좋더라. 막 이런 식으로
도리어 의사를 공격하기도 하는 뭐 이런 것들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좀 무섭죠. 저처럼 의학적 소견도 없는 사람이 이런 언쟁에 끼어들기는 굉장히 조금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하지 말까 하다가 그래도 한 번쯤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해서 사실 의사분이 말씀하신 것은 의학적 관점이고요. 이런 커뮤니티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실제로 다이어트를 해본 다이어트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제 마음이론에 입각한 심리적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판단은 결국 본인 몫입니다. 뭐 제가 뭐 이게 맞다 저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먼저 이 LCHF에 대한 원리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뭐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몸이 에너지를 소비를 할 때는요. 보통 탄수화물, 당이죠. 포도당을 가장 먼저 소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당이 없어지면 글리코겐을 소비하고, 그 다음에 체지방을 분해를 해서 소비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당이 체내에 아예 없다, 글리코겐도 없다, 라고 하면은 우리는 보통 포도당을 주 원료로 소모를 하는데, 체지방을 주 원료로 소모하기 시작하겠죠. 이 상태를 케토시스 상태라고 하고요. 그 상태로 만드는 것이 이 LCHF 식단의 이 저탄고지 식단의 주된 목적입니다. 우리가 포도당을 항상 주 에너지원으로 쓰게 되는데 그것이 아닌 체지방을 주 에너지원으로 쓰게 되면 그만큼 체지방이 분해가 잘 된다라는 원리예요. 쉽게 말해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상태, 케토시스 상태 자체가 엄밀히 말하면요. 조난 상태예요. 조난이 돼서 생사가 왔다 갔다 음식의 섭식이 차단된 상태. 그래서 내가 그동안에 몸에 있던 체지방만 꺼내 쓴 상태 혹은 기아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왜 영화나 만화 같은 거 보게 되면요. 뭔가 전함 같은 데서 갑자기 막 빨간불 들어오면서 주 공급 원료가 망가졌으니 그런 시스템이 망가졌으니 이제 비상전력으로 운행합니다. 뭐 약간 이런 상황도 많이 발생을 하죠. 그런 걸 종종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몸이 비상전력으로 전환이 된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것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식단으로 인해서 뭔가 다이어트 효과를 보려고 하면 기아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뭐 의학적 소견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지금 태고 쪽부터 지금까지 인간이 살아오면서 포도당을 주 원료로 쓰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으니까 체지방과 뭐 그런 것에 앞서서 체지방은 지방으로 저장을 해서 비상원료로 쓰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포도당을 주 에너지원으로 쓰는 이유가 엄밀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뇌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로지 포도당만을 주 에너지원으로 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떤 논문에서 케톤체, 우리가 이런 케토시스 상태에서 발생하는 체지방을 분해했을 때 발생하는 케톤 물질이 이제 뇌가 그것도 70%가량 에너지 소모에 70%가량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런 논문 결과가 나오기는 했어요. 근데 저는 그럴 수는 있겠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미 이 탄수화물을 아예 차단을 해서 저혈당 쇼크가 한번 왔었던 사람으로서요. 저혈당 쇼크를 한번 겪게 되면은 선뜻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약간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는 없게 돼요. 저혈당 쇼크를 어떤 느낌이냐고 설명을 드려보자면 쉽게 설명해서 죽는 느낌입니다. 그냥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라는 느낌이 드는 게 저혈당 쇼크예요. 기절을 하게 돼요. 내가 에너지 공급이 차단이 되면서 쇼크가 일어나게 되는 상황인데 물론 좀 그 방법에 따라서 잘하면은 이렇게까지는 발생을 안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케토시스 상태가 될 때까지는 뇌가 적응을 하는 시간 동안 부작용이 반드시 발생합니다. 어지럼증이라든지 명확한 사리 분별이 잘 안 되기도 하고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이것을 전문적으로 하셨던 분들의 의견에 따르면 그 상황이 넘어가게 되면 뭐 오히려 사고를 하는데 좀 더 생각이 명확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도 해요. 뭐 저는 안 해봤으니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거기까지 이어지지 않았는데. 자,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이 저탄고지 식단을 처음에 개발하고 연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책도 쓰고 주장하면서 꽤나 이제 부를 축적하셨던 분들이 있어요. 근데 결국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분들 중에 한 분은 심장마비로 사망을 하시면서 돌아가실 때 체중이 120kg이셨고요. 그리고 또 한 분 같은 경우는 심혈관 질환에 의해서
뇌졸중으로 사망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고지혈증 이런 거에 대한 문제가 없다라고 지방을 이제 과도하게 먹게 되니까 그런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결국 그런 문제점들이 드러나게 되면서 사망까지 이르게 됐었던 사실도 있어요. 이건 그냥 팩트예요. 제가 뭐 이것에 대해서 이러니까 그렇다 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ACHF 식단에 대해서 언쟁에 참여하고 싶은 생각도 사실 없고요. 그리고 의학적인 지식도 없어요. 그런데 다만 심리적 관점에서 이런 언쟁이 일어나는 이유와 이런 식단을 추구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한번 분석이 가능하고 그것에 대해서만 제 견해를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관점에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사실 우리가 뭐가 됐든 간에요. 비단 이런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서 중간을 지키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밸런스를 유지하는 게 가장 어려워요. 사실 극단적으로 극에 치닫는 것은 좀 쉽거든요. 밸런스가 한번 깨지게 되면 극으로 치닫는 것은 엄청 쉬워요. 에너지가 한쪽으로 쏠리는 게 더 쉽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 남성의 경우는 스트레스가 과도하게 발생을 하고 그것을 처리하지 못할 때 이렇게 극단적으로 치닫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그리고 여성의 경우는 상처가 과도하게 발생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힐링 제대로 상처 회복이 되지 않고 쌓이거나 했을 때 심리 문제가 발생하면서 상처가 작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에너지가 극단적으로 치닫게 되고 그게 쉽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기아 상태를 유지하면서 그것이 건강하다라고 말하는 게 과연 맞을까요? 그것은 사실 상식적으로는 옳다라고 볼 수가 없는 문제죠. 몸에는 분명히 뭔가 문제가 생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의사분을 도리어 비난을 하면서까지 이게 과연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뭘까? 사실 의사분들 공부 장난 아니죠. 쉽게 의대라고 하면은 이제 사람들, 진짜 진학하기 어렵고 의사가 되긴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의사분들이 이런 조언을 했을 땐 네가 뭘 하냐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래야지만 자신의 다이어트가 맞는 것이 되고 그래야지만 자신이 하는 모든 이런 다이어트에서 발생하는 상처들이 덮어지고 합리화를 시킬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점이에요. 심리적으로 그렇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명확한 기준을 잃고서 한쪽 방향으로만 계속 치우쳐 가게 되면요. 나중에는 그 방향이 맞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가 상식이고 뭐가 일반적이고 뭐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조화와 질서를 이루고 이런 부분은 잘 생각을 못 하게 돼요. 그래서 극단적인 부분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이고 그 근본적인 이유는 이제 스트레스와 상처 그리고 기준이 없는 것에서 발생을 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일단 존재가 보장이 돼야, 생존이 보장이 돼야 다이어트를 하든 뭐든 심리적으로 뭐 안정을 찾든 그거는 다음 문제고요. 존재랑 생존이 희박해지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존재를 위협할 정도의 다이어트는 이루어져서는 저는 사실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제가 다이어트를 경험해본 사람으로서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굉장히 극단적으로 많이 다이어트를 해봤고,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고지방 식단을 하지는 않았어요. 뭐 저탄고지는 저 때는 없었으니까. 대신에 탄수화물을 줄이거나 이렇게 되면은 다이어트가 잘 쉽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의 이제 탄수화물은 끊고 단백질과 그리고 식이섬유만 섭취를 하게 되는 다이어트를 많이 했었거든요. 탄수화물을 완전히 끊으려면요. 그 양념도 먹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무염식, 나트륨도 먹지 않고 오로지 단백질과 오로지 식이섬유에 해당하는 것을 물에 볶아서 먹어요. 생식을 하기는 싫으니까. 물에 볶아서 먹게 되면은 그렇게 이제 유지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저혈당 쇼크가 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신진대사가 엄청나게 몸이 박살이 나죠. 호르몬에 대한 이런 불균형도 초래를 하고 몸이 망가지고 생존의 위협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당시에는 그것에 대해서 희열을 느꼈어요. 오로지 살이 빠진다는 거. 내가 점점점 만족을 해 나간다는 것에 대해서 희열을 느낀 정도로 의식에 문제가 생긴 거죠. 중독이 일어나게 되면서 의식장애가 발생을 한 상황이었는데 그때는 뭐가 맞는지 그른지도 알 수가 없어요. 주위에서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줘도 전혀 듣지 않고 오히려 공격을 하게 돼요.
내가 맞는 부분인 것이니까, 내가 맞아야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제 심리 회복이 이루어지고 정상적으로 심리 밸런스가 일어나서 여유가 생기고 안정이 생기게 되면요. 그때는 이러한 모든 팩트를 사실로서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게 돼요. 아, 맞아. 내가 다이어트를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진행하면 살 잘 빠지는 거 알아. 그리고 내가 필요에 의해서 단기적으로 아마 이것을 할 수도 있을 거야. 라고 응용을 할 수는 있지만 거기에 절대 빠져들지 않고요. 안 되는 부분에서는 안 되는 것까지는 내가 딱 선을 긋고 하지 않을 수 있는 이런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해집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드시 참고를 해서 우리가 반드시 심리적인 부분을 배제하고서 다이어트에 들어가게 되면 많이 위험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다이어트가 얼마나 위험하고 아니면 안전한지에 대한 판단은 심리 회복을 먼저 바탕으로 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심리 안정을, 밸런스를, 유지를 먼저 바탕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점을 한번 참고를 해보시라고 솔직히 조금 이 얘기 드리는 거 무섭기는 한데 한 번은 꼭 드려봐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질문을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채팅창에 궁금한 점을 올려주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드릴 거예요. 아직까지는 이제 질문이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다음 질문에 대해서 한번 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냥 듣고만 계셔도 괜찮습니다. 아마 재밌으실 거예요. 저도 이번 여러 가지 사례를 준비를 하면서 되게 재밌었던 부분이 있는데 사실 다이어트는 되게 알고 들어가면 재밌는 부분이 많아요. 제가 이런 마음이론 관점에서 다이어트를 몰랐을 때도 저도 뭐 하나에 꽂히면 엄청 파고 들어가는 성격이기 때문에 다이어트와 관련해서 몸 신체와 관련해서 알아갈 때도 굉장히 재밌었어요. 아, 이런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재밌어요. 이 다음 질문은 아마 좀 더 재밌으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질문이 뭐냐면 남자친구와 저 둘 다 연애하기 전에는 모델급 몸이었어요. 모델급 비주얼이었는데, 연애를 하고 1년 반 만에 정상 체중을 넘어섰어요. 둘 다 다이어트 다짐은 엄청 하는데, 번번이 실패를 하고 먹고 놀기 바빠요. 살이 너무 쪄서 걱정인데, 방법이 없을까요? 라는 질문을 홈페이지에서 가져와 봤어요. 자, 제가 이 질문을 봤을 때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아, 부럽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남자분과 여성분, 이제 남자친구와 여자친구분 모두 굉장히 예쁘게 사랑을 하고 있으신 중인 걸로 해석이 돼요. 연애를 하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둘 다 별로 변화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신체적으로. 둘 다 별로 변화가 없는 경우는 사실 이제 연애를 시작하고 상대와 이제 심리작용을 계속 하다 보면 그리고 내가 어떠한 여성분 같은 경우는 관심에 대해서 한 사람으로부터 많이 충족을 하게 되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쏟는 열정을 한 사람에게 조금 많이 치중하게 되면 서로의 이런 심리작용에 있어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게 사실은 좀 더 순리에 맞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는 조금 일어나게 되어 있는데 일절 변화가 별로 없다라는 것은 서로에 대한 영향이 별로 없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고 만약에 전에 완전 내가 모델급이었어. 여자분도 그렇고 남자분도 그렇고 모델급이었는데 이것이 계속 유지가 된다. 라고 했을 때는 연애에 있어서는 상호 약간 필요한 만큼의 목적이 있고 나머지 열정과 사랑에 관련된 부분이 이 외부에서 충족이 되는 경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적인 경우는 제외가 돼요. 내가 직업적으로 이 몸매를 유지해야 되고 그리고 뭐 트레이너라든가 모델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좀 제외가 되는데 대체적으로 약간 이런 경향이 있을 수 있다. 물론 개인차라든가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지금 주신 사례의 경우는 이제 남자친구랑 여자친구분 두 분 다 몸매가 좋았다가 이제 연애를 하면서 두 분 다 살이 찌신 경우예요. 그리고 막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빠지시는 경우죠. 먹고 놀기 바쁘시대요. 그게 재밌으신 거예요. 이런 사례의 경우를 해석을 해보면은 여자친구분의 경우는요, 관심이 아주 충분히 남자친구로부터 충족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외형적으로 딱히 이제 신경을 쓰지 않아도 그 전에는, 연애를 하기 전에는 외형적인 관심이 충족이 되어야지만 온전하게 이 마음의 행복을 위해서 나아갈 수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남자친구한테 받는 관심만으로도 충분히 충족이 되기 때문에 딱히 외형에 신경을 안 쓰게 된다라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외형에 대한 신경이 많이 줄어들게 되고, 남자친구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먹는 것을 예전만큼 관리하지 않고 즐기게 되는 거죠. 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함께 있으니까 맛있는 건 더 맛있어지겠죠. 그래서 음식을 많이 즐기게 되는데, 남자분 같은 경우는요, 이 여자친구분과 그런 함께하는 시간 자체가 굉장히 즐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남자분들은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뭔가를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특히나 이제 내가 내는 돈으로 그렇게 맛있게 먹는 것을 뭔가를 해주고 있다라는 느낌을 갖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큰 즐거움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함께 먹고 즐기는 것에 대해서 큰 열정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결과적으로 남자분은 이 여자분께 큰 열정을 쏟고 있고 여자분은 그거에 대한 관심을 충분히 충족하고 있는 아주 달달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 다 이 살이 계속 찌고 있고 다이어트 실패를 하는데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이런 경우는 생각을 조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은 여자분은 이제 그 전에 괜찮았는데 연애를 하면서 살이 찌기 시작했어요. 근데 남자분은 체중이 유지가 됩니다. 물론 남자분이 체질적으로 엄청 살이 안 찌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뭔가 좀 이상하죠. 같이 먹었으면 같이 찌고 같이 이제 즐겼으면은 같이 뭔가 변화가 일어났어야 되는데 남자분은 그대로고 여자분은 살이 찐다. 이런 경우는 여자분 같은 경우는 이런 연애에서 뭔가 관심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라고 좀 볼 수가 있고 그것이 음식으로 계속 전환이 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허전하고 연애를 하지만 상처가 계속 발생을 하고 그것을 음식으로서 풀어나가게 되는 것이고 남자분 같은 경우는 이 연애에서 어떤 특정한 목적만을 가지고 그것을 연애를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죠. 이제 여자친구분께 이 열정을 쏟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상호 이런 열정과 사랑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한 분은 목적이 있고, 한 분은 이제 거기에 대한 이런 충족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여자분은 더더욱 갈수록 남자분께 집착하게 되고, 그리고 자신을 좀 봐달라 하고, 이제 외모에 대해서 내가 살이 쪄서 그런가? 이러한 악순환의 구조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흔히 연애 상담을 할 때 보통 여자분들은 여자가 내가 좋아하는 남자가 아닌 나를 더 좋아해준 남자를 만나라 라고 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듣게 돼요. 그런데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은 그런 남자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더 좋아해준 남자가 어딘가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여자는 이런 관심에 대해서 뭔가 내가 원하고 바라는 모습을 봤을 때 그거에 대한 열정, 이런 관심을 받기가 더 힘들어지고요. 내가 나의 중심을 딱 잡고 그리고 심리적으로 뭔가 밸런스를 이루고 안정감을 갖고 행복한 이런 마음의 작용으로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을 보는 주변의 남자분들이 내가 뭔가 행복에 대한 것을 더 충족시켜주고 싶다라고 하면서 열정이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아지거든요. 연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자님의 사례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질문자님이 점점 갈수록 내가 살이 찌는 게 문제인 것 같아 라고 문제로 인식을 하고 내가 외형이 전과 같지 않아서 이 사람이 나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이 시작되면 시작될수록 점점 관심이 사그라들게 되고 이제 연애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그렇게 이런 악순환이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까지는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처럼 그걸로 인해서 다이어트를 만약 시작하게 된다. 그러면 상처는 더 생기게 되고 더 외형에 집착하게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 우리가 이제 보통 연애에서 살이 찐 경우 다이어트를 하게 된다. 반드시 심리 문제가 먼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이어트를 하는 것도 좋아요. 남자친구분과 지금처럼 같이 먹는 것을 함께 재밌게 즐겼듯이 운동을 재밌게 즐기시면 됩니다. 같이 알콩달콩 운동하면서 감량을 하면 다이어트를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데 일방적으로 내가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살을 빼는 목적으로 누구 하나가 빠져들게 되면은 이 연애에 있어서 굉장히 힘들어지게 되실 거라는 점을 참고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연애에 있어서도 뭔가 심리적인 부분이 더 중요하다.
다이어트를 할 때 중요하다라는 점을 꼭 먼저 체크를 하시고 그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진행을 하시면 현명하고 예쁜 연애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재밌을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던 질문이고요. 다음 질문도 한번 이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이 다이어트 홈페이지다 보니까 많이 올라오는 질문 중 하나가 단기 다이어트예요. 내가 2주 안에 5kg을 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이런 방법이 있느냐. 사실 이거는 저희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지식인에 가도 많고요. 뭐 운동 홈페이지에도 가도 많고 이런 단기 다이어트에 대한 질문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2주 안에 5kg 뺄 수 있는 방법, 혹시 이제 본인이 과체중이시다 했을 때는 2주 안에 7kg 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과체중 이상이시면 2주 안에 더 많이 빠지십니다. 이 방법대로 하시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먼저 다이어트 약을 복용을 하세요. 근데 이 다이어트 약이 어느 정도냐면, 내가 내성이 생긴 정도에 맞아서는 안 되고요. 부작용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런 두근거림, 떨림, 그리고 막 각종 이런 불면 증세 아니면 소화기관 문제, 막 울렁증, 막 오한, 땀, 식은땀 이런 효과가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야 돼요. 왜냐면 그래야지만 효과가 있는 거니까 일단 몸의 문제는 둘째 치고라도 효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센 약을 복용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의사 처방을 받으셔야 되세요. 자, 그래서 식욕 억제를 이제 원활하게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뭐, 칼로리를 이제 차단해주고, 탄수화물을 차단해주거나 지방을 차단해주는 그거는 둘째 치고 일단 식욕 억제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탄수화물하고요. 소금을 끊으셔야 돼요. 무염식을 하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을 절대 먹지 마시고 무염식을 하세요. 모든 양념 안 드시고요. 단백질과 식이섬유 에 관련된 거, 그러니까 야채, 쉽게 말해서 야채, 뿌리 채소도 안 돼요. 양파, 당근, 감자 이런 거 안 되고 잎채소만 이 단백질하고 같이 뭐 닭가슴살, 계란 이런 거만 함께 볶아 드세요. 뭐 참치캔이라고 하면은 물에 씻어서 바짝 짜서 볶아 드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운동을 하시면 운동은 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운동하기 굉장히 힘드실 거고요. 내가 일상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그걸 버티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도리어 운동까지 하시게 되면은 이제는 뭐 내가 칼로리를 소모하는 정도가 아니라 몸에 피로에 의해서 젖산 분비되면서 에너지 소모가 잘 안 일어나게 돼요. 비상체계로 들어가게 돼서. 자, 그렇게 하시면 이거를 2주 정도 하시면요. 과체중의 경우 7kg는 그냥 빠집니다. 2주 동안. 엄청 쉽죠? 다이어트 하는 거 어렵지가 않아요. 기존 다이어트 방법에 의해서. 뭐, 몸이 망가지는 거는 신경 안 쓴다고 했을 경우에요. 근데 이 7kg 정도가 빠졌을 때 가장 70%가량 빠진 게 뭐냐면요. 수분이에요. 수분이 70%가량 빠졌기 때문에 부종 빠지고 수분 빠지고 하면 몸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엄청 타이트하게 이런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LCHF 식단도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그렇게 이런 탄수화물을 끊게 됐을 때는 붓기가 먼저 빠지고 수분이 빠지니까 단기간에 엄청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거든요. 그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분이 빠졌기 때문에 피부 노화는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신진대사 기능이 완전히 무너져요. 그래서 대사 기능이 엄청 떨어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호르몬 작용도 불규칙해지고요. 그래서 단기 다이어트를 성공을 했어요. 내가 7kg를 빼고서 이제 중단을 하게 되면 그다음부터 중단과 동시에 하루에 1kg 이상씩 꼬박꼬박 찌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2주가 다시 지나게 되면은 빠진 7kg 그대로 회복이 될 뿐만 아니라 더 쪄 있겠죠. 왜냐하면 대사 기능이 떨어졌기 때문에 예전에 먹는 것과 지금 먹는 것은 천지 차이로 이제 흡수율이라든지 이런 소모 자체가 원활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요요는 120%가량 요요가 오게 되실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엄청 2주 동안 거의 막 빈혈 느껴가고 어지럼증 느껴가고 막 손 떨려가면서 한 다이어트를 실패했기 때문에 여기서 상처가 엄청 많이 생기게 되고 심리 문제가 발생을 하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아깝잖아요. 다시 하게 돼요. 내가 그동안 투자했던 게 있기 때문에
다시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단기 다이어트가 무한히 반복되면서 점점점 몸 무너지고 심리 무너지게 되는 결과가 완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과 심리 모두 만신창이가 되는 결과가 발생을 하는 것이 이 2주에 7kg 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이어트 자체는 굉장히 쉬워요.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운동까지 하면 더 쉽죠. 자, 그래서 우리가 방법 자체는 쉬운데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대체 왜 2주 안에 5kg를 빼야 되냐라는 거예요. 천천히 빼도 되거든요. 이 5kg 내가 빼야 되는 이유는 뭔가 뭐 필요에 의해서겠죠. 어떠한 리미티드가 있기 때문에 이 2주라는 이런 시간적인 시한부를 두고 그리고 다이어트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천천히 빼도 되는데 그걸 못 견디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다이어트를 몇 번 해보신 분들은요.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상황을 몇 번 겪어보시는 분들은 실제로 본인이 압니다. 아, 내가 이것을 오래 장기간 못하겠구나. 이런 극단적인 상황을 오래 유지를 못하겠구나라는 걸 알기 때문에 보통 3개월 이전에 이 감량 효과를 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랜 시간을 못 견디게 되고 만약에 다이어트를 시작 전이시라고 하면은 자신의 외형을 마주할 때마다 상처가 작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내 모든 상처가 외형에 집중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오래 유지하고 싶지가 않기 때문에 단기 다이어트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빨리 효과를 보고 싶어지게 돼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상처가 작용하고 있을 때 이러한 단기 다이어트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시작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천천히 하셔도 돼요. 하루 이틀 빼고서 하루 이틀 만에 이제 하루 이틀 살다가 돌아가실 거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 외형을 보고서 만약에 소개팅이다 아니면 뭔가 인간관계다 했을 때는 외형을 보고 이뤄지는 관계는요. 그 외형이 사라지게 됐을 때는 그 인간관계도 이런 목적도 전부 다 같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게 과연 원활한 인간관계라고 할 수는 없겠죠. 순리대로 가는 인간관계라고는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점은 내 몸과 내 심리 상태인 거지, 이런 인간관계를 먼저 따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내가 외형에서 비롯되는 인간관계를 따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거기서 오는 내가 제일 중요한 거고, 내가 없으면 세상도 없고 인간관계도 없는 것인데 아무도 거기서 오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사람은 없거든요. 심지어 부모님도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내가 뭔가 문제를 겪고 있다라고 하면 모든 것은 내 몸에 대한 회복도 그렇고 마음에 대한 회복도 결국 본인 스스로가 회복을 해야 되는 것이지 아무도 외부적으로 해줄 수가 없다라는 점을 꼭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심리 다이어트를 진행을 하면서 저희 킵 다이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최소 90일 그리고 120 안에 진행을 하실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항상 급하신 분들이 있어요. 내가 빨리 빼야 되는데 이때까지 가는 거 원하지 않는다. 한 달만 해도 일단 효과는 일단 먼저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닙니다. 그리고 솔직히 양심적으로 내가 찌어온 기간이 있는데 그거보다 좀 단축해서 빼기는 참 그렇죠. 내가 몇 년을 찌워왔는데 그거를 2주 안에, 한 달 안에 이렇게 빼신다는 것은 몸한테도 사실은 미안한 부분이라는 것도 조금 유념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어느 정도 만약에 심리가 안정이 되고 밸런스가 이루어지게 되면 앞서서 말씀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뭔가 객관적인 상황을 판단할 수가 있게 되면 딱히 단기 다이어트를 선호하게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내 몸의 건강과 마음의 건강을 지켜가면서 이것을 유지하는지에 대해서가 중요해지지, 이런 오로지 외형의 변화에 국한된 단기 다이어트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내 몸과 마음의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서 한번 이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조금 말씀을 드리다가 늦어졌는데 박채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출산 이후로 운동 안 하고 식이 조절로 10kg 빼고 다시 되돌아온 줌마입니다. 네, 몸 가벼워지고 저도 그래요. 저도 아이 둘 있는 아줌마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피부 좋아지면 세상 행복할 것 같은데, 몸 가벼워지고 피부 좋아지면 세상 행복할 것 같은데, 이런 심리는 뭔가요? 다이어트에 집착합니다. 박채연님, 지금,
지금 되게 심리 문제가 있으신 거세요. 이런 심리의 밸런스가 깨진 상태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아이들과 함께 굉장히 열심히 살아가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박지연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려왔던 외형적인 것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충족을 시키려고 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외부로부터 내가 외형적으로 이런 기준이 만들어졌을 때 사람들이 오는 반응, 관심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집착을 하게 되는 심리 상태이신 거예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집착하시게 되는 거예요. 지금 10kg가 빠졌다가 다시 요요가 오셨다는 거죠. 되돌아오셨다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계속 설명드렸다시피 상대적인 박탈감, 그리고 상처에 의해서 지금 좀 많이 상처가 작용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제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고 하다 보면은요, 꼭 비단 이런 외형적인 관심뿐만 아니라 아이를 키우는 데에서도 행복 감정이 많이 충족이 되고, 그리고 아내의 역할로서도 행복 감정이 많이 충족이 되기 때문에 외형에 크게 신경을 안 쓰게 되는 게 사실은 이제 아줌마라고 하는 이런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엄마들의 일상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그게 많이 다르죠. 사회적인 추세도 많이 변하고 있어요. 아이 엄마인데도 인스타그램 이런 데 굉장히 사진을 이제 날씬하고 늘씬하고 이런 모습을 올리면서 막 이런 얘기도 있죠. 왜 요즘엔 엄마들이 더 이쁠까? 이쁘기 때문에 뭐 결혼을 할 수 있었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도 나오는데 사실 그런 거 보시면 많이 부럽죠. 근데 그게 사실 그 외형에 대한 부러움이 아니고요. 그런 외형을 보면서 사람들이 주는 관심, 좋아요 개수 이런 게 부러운 거예요. 왜냐면 왜 나한테도 그만큼 상처가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 상처를 회복하고자 했을 때는 여성의 마음작용은 상처의 원리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그거에 뒤따르는 관심이 있어야지만 이 상처가 회복이 되면서 행복의 감정이 만들어지고 아니면 무감정으로 변화하고 이렇게 되는 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관심이 나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느끼시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박채연님 같은 경우는 지금 내가 아내로서의 역할과 엄마로서의 역할에서도 뭔가 충족이 되지 않는 상처가 좀 작용하고 있고 심리 문제가 지금 있으시다라는 것을 꼭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지금 박지현님도 다이어트 집착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스스로 말씀을 하셨는데 맞아요. 계속 이대로 가시면 다이어트 중독에 이르시게 되고 점점 다이어트 돈을 쓰고 계속 상처는 발생하고 요요는 계속 이루어지고 한도 끝도 없다라는 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심리 상태를 꼭 참고를 하시면서 그럼 과연 다이어트를 종료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내 심리 회복이 중요한 것 같은데 심리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꼭 확인을 해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킵다이어트 이제 유튜브도 있고요. 킵다이어트 채널이 있어요. 거기 이제 제가 상담을 했었던 영상들도 있고 칼럼에 대한 다이어트 원리나 이런 칼럼에 대한 영상도 많이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서 한번 참고를 해보셔도 되고 킵다이어트 홈페이지에 이런 글이라든가 혹은 한국심리교육원에도 이런 심리적인 이론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영상 참고하셔서 회복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꼭 염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로링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다음 질문 이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10대 여자아이들의 다이어트가 성인이 되어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분이 계세요. 이거는 제 지인분들이 다들 이제 아이를 키우시다 보니까 지인분들이 주시는 질문이기는 한데 자, 소아 비만이 성인 됐을 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지 않을 거예요. 이거는 뭐 의학적인 부분에서 설명을 많이 이제 정보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앞서서 전 상담에서 이 소아 비만과 관련해서 설명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이 비만이 미치는 영향이 아니라 소아가 그러니까 10대 여자아이가 살을 빼는 이 다이어트 행위 자체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다이어트 열풍이 엄청 불게 되는데 이것은 10대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10대들이 다이어트를 무분별하게 많이 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건강한 심리 작용이 일어나게 될 때는요, 다이어트를 잘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꼭 어른들도 알고 있으셔야 되는 부분이세요. 요즘 워낙 다이어트를 많이 하는 아이들이 많다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아이들이 건강한 심리를 이제 보존을 할 수 없는 사회적 환경이 만연해졌다라는 것이고요. 원래 건강한 심리의 아이들은요, 부모님의 관심과 교우 관계에서 관심이 잘 충족이 되고 스트레스와 상처를 온전하게 힐링할 수 있다라고 하면 다이어트 굳이 안 합니다. 그 점을 참고를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런 관심이라든지 여자의 경우니까 여자의 경우는 이러한 관심이 충족이 되지 않고 상처가 온전히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에 다이어트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요. 다이어트에 성공을 하는 경우예요. 아이들은 다이어트를 저도 혀를 내두를 정도인데 굉장히 조금 심각하게 다이어트를 해요. 우리가 좀 건강하게 어른들은 그나마 다이어트 자체가 뭐 건강에 있어서 신진대사를 떨어뜨리긴 하지만 그나마 지킬 건 지켜가면서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아이들은 무조건 굶거나 오히려 이제 젤리 같은 거 먹으면서 다이어트 하거나 뭐 차라리 밥을 먹는 게 낫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조금 먹으면 다이어트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많고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손쉬운 다이어트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유튜브 같은 데서 보고서 그게 무분별하게 많이 정보가 퍼져나가고 있죠. 굉장히 안타깝기는 한데 어쨌든 이 다이어트를 어떻게 해서든 성공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문제가 돼요. 이 다이어트를 성공하게 되면요. 같이 다이어트를 이제 하고 싶어 했던 친구들이나 아니면 남자친구들 이 굉장한 관심을 주기 시작합니다. 야, 너 다이어트 하고 나니까 완전히 달라졌어. 뭐 너무 예뻐졌어. 아이돌 누구 같아. 뭐 아니면 뭐 나도 다이어트 방법 알려줘. 이런 식으로 관심을 어마어마하게 받게 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딱 느껴본 아이들은요. 성인이 돼서 상처가 작용을 하면 가장 먼저 다이어트 그리고 다이어트를 성공했을 때 느꼈던 그 관심을 꼭 충족을 하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그쪽으로 관심을 충족하고자 하는 기준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원래 상처가 작용을 하면 이것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것을 내가 다이어트를 통해서 이뤄나갈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게 되면서 외형적 관심, 그러니까 재차 말씀드렸지만 성적 관심이죠. 성적 관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뭔가 폐쇄적으로 음란한 그런 성이 아니라 내가 남자냐 여자냐를 구분하게 되는 여자를 구분할 수 있는 외형적인 것 자체가 성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성적 관심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외형적인 성적 관심을 1순위로 생각을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미 이 다이어트를 하면서 심리 문제를 갖고 계속 지속이 되면서 성장을 하게 되면요. 반드시 나아가서는 성인이 돼서는 심리 장애가 발생을 해요. 우울증이 발생을 하고 다이어트 중독에 들어가고요. 더 이것이 지속이 되고 악화가 될 때에는 상처 해리 현상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외형에 대해서 집착과 강박이 생겨나게 돼요. 차라리 실패하는 것이 낫죠. 실패하게 되면 이런 성공에 관련된 이런 희열이나 그런 관심에 대한 것이 습득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번번이 실패하면 그것은 나중에 교정을 해주면 되는데 이런 외형적 관심을 충족을 시켜본 친구들은 성인 돼서 무조건 상처의 작용에 의해서 그것이 그쪽으로 전환이 되는 경우가 심각해진다라는 것을 이제 어른들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아이들을 바르게 이끌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그렇게 점점 만들어가게 돼요. 내가 외형적 관심으로 실제로 이 아이들은 내가 심각해지면, 문제가 심각해지면 외형적 관심이 사라지게 되면 인간관계가 끝날 거라는, 도무지 내가 인간관계를 지속할 수가 없을 거라는 생각까지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인간관계를 그렇게 만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다이어트는 이런 10대 아이들의 경우는 생각 기준이 온전히 형성이 되지 않고 그리고 자라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무조건 다이어트가 성인보다 더 건강해야 되고 정확해야 됩니다. 그 점을 반드시 참고를 해서 10대 여자아이들이 특히 하는 다이어트가 성인이 되어서 이러한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점을 꼭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번에 한번 초등학생 친구가 이런 제 관련된 영상을 보면서 너무 예쁘게 나도 다이어트 하려고 했는데 심리를 먼저 지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답변을 달아준 적이 있어요. 제가 거기서 너무 이런 감사한 마음과 너무 예쁘잖아요. 그런 것을 이해하고서 지켜나가려고 한다라는 게 이런 영상이 많이 이제 아이들이 참고를 해서 좀 되돌아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한번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마지막 질문을 가지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다이어트를 알리는 사람과 다이어트 내가 하는 것을 알리는 사람과 알리지 않는 사람의 심리적인 차이는 무엇이냐라는 거에 대한 답변을 드려볼게요. 사실 우리가 다이어트를 진행을 하면요. 곧 죽어도 막 하면서도 안 하는 척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여자분들 그렇죠, 특히. 아니면 대놓고 나 다이어트해. 나한테 뭐 먹자고 권하지 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세요. 두 가지 경우가 있죠. 이분들의 심리적인 차이는 무엇이냐? 어떤 분이 심리 문제가 더 지나치고 어떤 분은 더 좀 덜하냐? 라고 질문을 하시면 똑같습니다. 알리느냐, 숨기느냐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결국 심리적인 것은 같은 원리에서 이뤄집니다. 다이어트를 반복하는 경우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제 뭐 다이어트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뭐 숨길 수도 있고 알릴 수도 있는데 다이어트를 번번이 실패하시면서 번번이 이렇게 알리는 방향으로, 번번이 숨기는 방향으로 가시는 분들은 결국 원리가 같습니다. 어차피 두 분 다 상처에 의해서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중이신 거고요. 이때 알리는 경우는 내가 공감을 얻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런 다이어트를 하는 이유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자꾸 공감을 얻으려고 하고요. 외부적으로 도움을 받기 위해서예요. 그게 뭐 내가 섭식을 제한하는 안전장치에 관련된 도움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누군가가 이제 도시락을 조금 마련해줘야 된다 했을 때는 그런 도움을 받기 위해서기도 하고, 혹은 끌어들이려고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여자분들이 이렇게 상처가 있으면은 그런 같은 상처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좀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다이어트 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에 의해서, 이런 상황에 의해서 알리는 경우가 있어요. 숨기는 경우는 딱 하나죠. 그냥 다 창피한 거예요. 상처가 계속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상처가 되고, 그것이 또 알리면 또 상처고, 실패하면 상처고, 내가 이걸 입 밖으로 꺼낸다는 것 자체가 수치고 상처니까 다 숨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알리는 경우나 숨기는 경우나 어차피 다이어트 실패하면은 결국 다 상처예요. 오히려 알리신 분들은 내가 알려놓은 곳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알린 만큼의 상처가 더 커지겠죠. 그래서 뭐가 더 좋다 나쁘다를 말할 수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결국 실패하고 계속 반복하고 있다라는 점이죠. 자, 그런데 성공률을 이제 한번 살펴보면요. 성공률은 조금 차이를 갖습니다. 보통 알리는 경우가 성공률이 더 다이어트에 높아요. 성공할 확률이 더 높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외부에서 지지와 관심을 받게 될 것이고요. 아, 너 요즘 다이어트 한다며? 뭐, 그래, 맞아. 뭐, 이번에는 살 빼면 이쁘더라. 뭐, 이런 뭐, 지지와 관심을 주게 되고, 그리고 그거에 의해서 긍정 기분을 자꾸 유지할 수가 있어요. 외부의 관심에 의해서. 이 긍정 기분이 유지가 되면 자신감이 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내가 조금 포기하고 싶을 때도 아니야. 내가 뭐 이까짓 거 성공 못 해내겠어? 조금 한 끼라도 더 굶으면 되지. 왜냐면 나는 이런 성공한 모습을 알린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심리 작용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긍정 기분이 유지가 되고 내가 공약을 했던 것들에 대한 이런 뭐라 해야 되지? 부담감 때문에 더 그거가 마찬가지예요. 여름이 되면 이제 반팔 입어야 되니까 다이어트 급하게 하는데 성공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공약에 의해서 다이어트를 성공할 확률이 좀 높아집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 요요는 오게 돼요. 다이어트에 성공하게 되고 루즈해지게 되면 요요가 올 수밖에 없는 게 외부적인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다이어트는 결국 심리 회복도 그렇고 다이어트도 그렇고 몸에 대한 이런 회복도 그렇고 결국 본인이 직접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외부적 도움 없이 자가적으로 심리의 안정이 뒷받침이 되게 되면요. 내 부정 감정을 내가 컨트롤할 수가 있게 돼요. 외부에서 긍정 기분을 주지 않아도 내가 이미 심리 밸런스를 이루고 있고 스트레스와 상처에 대한 부분을 자가적으로 힐링을 할 수 있는 이런 습관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내가 알아서 내 부정 감정을 컨트롤하면서 적절하게 다이어트에 대한 이런 긍정 심리를 유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부정 감정에 의한 이런 다이어트 실패 요인이 많이 사라지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 알리냐 안 알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심리가 회복되는 것이 중요하고 뒷받침되어야 된다. 그것이 바탕이 되어야지만 내가 다이어트를 실패하는 그런 요인에서 많이 벗어날 수가 있게 된다. 그리고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고
효율적으로 다이어트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점. 그래서 다이어트와 심리의 연관관계는 결코 절대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치영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네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시간이 이렇게 돼서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다음번에 또 뭔가 재밌는 것을 한번 준비를 해서 와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다이어트는 생각보다 알면 알수록 재밌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비단 다이어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심리와의 연관성이 이제 점차 밝혀지게 되면서 아, 그래? 다이어트가 몸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런 심리적인 배경이 있었어? 근원이 있었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재밌는 현상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다이어트와 심리 문제를 따로 떼어놓을 수가 없고, 알고 보면 참 재밌는 부분이 많다라는 점을 참고를 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트에 앞서서 먼저 항상 심리를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저는 다음 주 수요일에 또 다시 뵙도록 할 텐데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킵 다이어트 파이팅!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이만 종료를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